국내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4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3차 대유행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서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왔는데요. 최근에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의 상황은 바라보시는 전문가들께서도 조금 엇갈리고 있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집단 감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 다시 자칫 잘못하면 대유행의 전조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석도 뒤따르는 것 같아서요. 우리 정규석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대전을 중심으로 생긴 종교단체에서 생긴 것은 일시적인 거다 그렇게 일단 보는데요. 물론 그 관리를 각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선제적인 조치를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에 들어가서 이제 전수조사가 되고 다 되면 그거는 이제 점잖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제 예상보다는 지금 사실 1,200명에서 300명대로 내려오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빨리 내려왔습니다. 예. 저는 조금 더 천천히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적어도 이번 이 3차 유행의 끝은 한 2월 말 정도가 될 거라고 그렇게 봤거든요. 예. 왜냐하면 올라가는데 한 달 반 걸렸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아마 한 2달 정도는 걸릴 거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말 정도라고 봤는데 300명대로 막 내려가길래 이러다가 잘하면 뭐 서울 전에 100명 밑으로 내려가겠다. 잘 됐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희망을 가졌었는데요. 네네네.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전히 수도권에서 50% 밑으로 한 번도 안 내려갔고 늘 50% 이상을 차지한 수도권이 중심이 된 이 유행이 이제 조금씩 깔아앉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뭐 가정입니다만 이런 어떤 IM 선교회 발의 집단 감염이 나오지 않았다면 좀 더 일반 대중이 느끼기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정부 당국에서 보낼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고심을 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결국에는 집단 감염 때문이라는 분석에는 그렇다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사태가 좀 약이 됐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8일부터 일부 완화라 하지만 그 완화를 계기로 해서 많이 풀어졌습니다. 이동량도 많이 늘어나고 네. 자유롭게 만나는 것도 늘어났는데 이제 하필이면 집단 감염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위험이 있구나라는 사인을 다들 이제 감지를 하셔서 예. 이제 내려갈 때 좀 더 조심스럽게 내려가서 이제 아주 안전하게 3차 파도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정부의 발표만 봐도 고민이 깊다는 네, 걸 느낄 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미루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정세균 총리는 현 상황을 좀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오늘 발표했다면 좀 네. 완화 쪽으로 방향이 잡혔을 것으로 예상을 해봐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 조치들은 조금 설 명절을 대비해서 이 조일 곳은 조이고 풀 곳은 푸는 쪽으로 발표 예정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 감염을 포함해서 수치가 또 500명대 가까이로 올라가 버리니까 300명대하고 500명대하고 느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제는 뭐 3명 모자란 500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400명대 중반.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방역 당국은 조금 심각한 고민을 하는 거죠. 풀어서 될까?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오늘 회의를 할 텐데 예. 내일까지 아마 수치를 또 검토할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일시적인 집단 감염이냐, IM 선교회 발, 대전, 광주에 또 이 국제학교 시설에서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또 대형 교회로 넘어갔단 말이죠. 예.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강원도 홍천 지역도 있어요. 39명 나왔습니다. 네. 여기 이제 청년들이 일종의 선교 연수 프로그램을 간 거죠. 그 청년 조직들이 또 있어요. 그럼 나머지 전국에 한 20여 개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 다 검사가 끝났느냐? 그리고 그게 그 내부의 커뮤니티에서만 끝났느냐? 지역사회 감염이 2차, 3차 전파가 됐느냐? 이 역학조사를 다 맞춰야 좀 정확한 결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 학생들은 기숙사 중심으로 시설 내에서만 생활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예. 인근을. 편의점도 가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청년들은 홍천은 큰일이 난 게 지금까지 누적 확진이 78명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청정 지역이었는데 하루에 그냥 39명이 나왔는데 이들이 30여 곳을 다닌 거예요. 예. 카페, 빨래방, 약국. 그러니까 열이 나는데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열을 버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로의 전파 가능성을 우선은 철저하게 따져보고 예. 그럼 이 자체에서 IM 선교회만의 문제로 이 수치를 누적 확진자는 더 나오겠습니다만 정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절반 정도는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한 사실은 소규모 감염이거든요. 가족, 지인, 직장 동료였단 말이죠. 이러한 지역사회 전파로 이 고리가 혹시 풀려나가는 건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오늘도 좀 고심하고 있을 것 같고요. 내일 모레 완화로 가려던 방향은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일단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네. 어떤 그 조치를 취하려다가 지금 멈칫거릴까? 예. 라는 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과연 그러면 이틀을 기다려서 뭘 기대하면서 이틀 뒤에 새로운 걸, 뭘 바꿀까라는 게 참 궁금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정부가 잘 해왔지만 예.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어떤 그 지표들을 갖고 해온 게 아니라 그때그때 조금씩 이제 응용을 하고 뭐 여론을 다 들어가면서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쉽게 떨어졌더라도, 그러니까 이 IM발 집단 감염이 없더라도 저는 300명대라고 해서 2단계로 수도권 2단계로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늘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비유하는데 올라가는데 주법하고 내려가는데 주법하고는 다르거든요. 올라갈 때는 선제적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고요. 내려올 때는 조심조심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도 우리가 지금 기준은 정해놨습니다. 300명을 정해놨지만 그는 단계를 올릴 때의 기준이지 사실은 내릴 때는 똑같이 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차 파동이 2달이 지속됐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처음에 지금 정부가 정하고 있는 7개 광역지구가 있잖아요.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경북, 경남 이렇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거기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조금 단계를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전국이 1일권이지만 2달 동안 차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 좀 완화를 하면서 그쪽 경제만 트여도 그만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각각 독립적으로 한번 봐줄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두 분께서는 완화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임하는 네.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광주에서 이제 대형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네네. 지금 이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인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교인분들이 교회 탄압 음모다 이러면서 검사를 거부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비과학적인 거죠.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이게 종교적인 것이냐? 그럼 다른 종교가 많잖아요. 유독 이제 특정한 패턴이 있어요. 예. 자, 이제 신천지라는 종교에서 신흥 종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2월에 이제 1차 대유행이 있었던 거고요. 여름에는 이게 묘하게 사랑제일교회 발 우리가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광복절 집회가 있었는데 이건 또 좀 보수 성향의 특정 교회와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좀 이 광장의 모임이 같이 결부가 됐던 사안이에요. 이것도 좀 묘한 상황이었고 지금 이번 경우에는 어찌 보면 좀 순수한 개신교 일부 그리고 굳이 보수적 이런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뭐 영어 교육 사업도 하고 또는 이제 뭐 해외 선교 훈련도 시키고 이런 곳인데 왜 이게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사실은 IM은요, 이 IM 선교회는 그 마이클 조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초기 확진자 대응을 잘못한 것 같다. 너무 안일했다. 열이 났는데 감기인 줄 알았다. 그래서 12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24일에야 집에 돌아간 학생들이 확진되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터져 나온 거죠. 이게 120명 학생 중에 93% 이상이 걸렸어요. 그냥 내버려둬서 바이러스가 만연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상황을 보면 이건 과학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누구라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라고 한다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탄압이면 이 치료가 탄압입니까? 좀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이 과학을 추구하는 21세기의 정부의 행정 명령이 탄압이냐고요.
그럼 다른 종교들은 왜 이걸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IM 선교회 때 계란을 투척한 시민이 있었는데 네. 정말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방역 수칙은 자영업자만 지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은 생계를 걸고 지금 보상이 되니 안 되니 지금 1년 가까이 생업을 내팽개치고 하는데 뭘 하고 이분들은 탄압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럼 지금 전 국민이 탄압을 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 공동체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버티는데 이분들은 그것을 위배하고 저해도 되는 것이냐. 저는 정말 올바른 종교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기여가 되는 집단인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집단인지 만약에 후자라면 빨리 그걸 돌아와야죠. 그게 올바른 종교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시민성이 배제된 종교는 위험하죠. 이 정말 섬에 가서 따로 살면 모르겠지만 예. 도심과 지방에 같이 섞여 살면서 이러시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물론 이 마이클 조라는 선교사, 내지는 대표라는 분이 사과도 하고, 네. 뭐 협조적으로 우리 신도들이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뭐 메시지를 줬다고 하더라도 네. 기존의 어떤 강연이나 이런 데서 네. 설파했던 메시지 자체가 그렇죠. 우리 뭐 2,000명 정도 모였어도 확진자 안 나왔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기존에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들어왔던 신도들 내지는 네. 학생들이 내가 좀 증상이 있더라도 그렇죠. 혹시나 모르겠으나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라는 식으로 나는 좀 오해할까 봐 좀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 비과학적인 신앙이 어떤 거냐면 하느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신종 바이러스가 우리에게는 침투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는 보호받는 존재들이야. 라는 비과학인데 사실은 방역수칙 다 어기면요. 예. 100% 걸린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틀리면 그때 신이 없다고 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 정말 올바른 모든 종교에서의 신앙은 신앙이 있어도 고통을 겪고 신앙이 있어도 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 당대, 동시대의 문제들을 겪어요. 그럼 신앙이 있는 분들은 100% 행복하게요? 그분들도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네. 그분들이 가난할 수도 있고 그분들도 신에게 하소연하고 뭔가 호소하고 간구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핍이 있기 때문에 신에게 의존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종교와의 이 어떤 종교의 본질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무작정 우리는 지켜주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 수칙을 지키는 것은 신앙 비신앙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2,000명 모여도 괜찮다면서 왜 120명 모인 학생들이 다수가 걸리냐고요. 예, 예. 그 맹신이 깨졌잖아요, 지금 이 사례로. 그럼 빨리 바꿔야죠. 돌아와야죠. 네.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그럼 방역수칙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럼 다수가 모이면 안 되는 거구나. 도대체 이 우리나라에서 뭐 신앙을 탄압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뭐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그럼 뭐 법회나 미사에서 자, 수도권은 10%만 대면 예배 가시고요. 비수도권은 20%만 출석하십시오.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 그럼 거기는 신앙이 없는 종교들이냐고요.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요. 네네. 우리나라에 원불교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종교 유형이 있는데 예. 왜 유독 이쪽만 이러시냐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우리가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예. 요즘에 다행스러운 것은 또 개신교 내의 일부 목사님들께서 목소리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예, 예. 예를 들면 그분들은 또 그럴 수 있어요. 자, 다른 신앙, 다른 사고방식, 또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방송에서 떠들어도 우리는 안 믿는다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예. 하지만 교계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충분히 한쪽으로의 쏠린 이야기들이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저야 뭐 당부를 드릴 뿐이죠. 저희가 뭐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난 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특히 어떤 종교와 관련된 시설 내지는 이런 데서 시작됐던 코로나 확진 사례 네.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런 강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만 해본다면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이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가? 이런 얘기는 매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뭐 개신교 이렇게 얘기해도 어폐는 있어요. 특정 교회, 또 특정 선교 단체, 특정한 곳이에요. 나머지는 또 지키셨어요. 저의 모교회도 문자가 매주 오는데 예. 잘 지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떻게 하시고요? 이번 주는 어떻게 하시고요? 이번 주간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다 공지하면서 잘 지켜요. 개신교 다수도 잘 지켜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는 개신교 전체를 우리가 또 매도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특정 이 곳들이 왜 이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또 반드시 신앙 때문인가 예. 하는 문제들. 이 처음에 소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소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신도들 간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예. 이 비용이나 기술적인 또 이제 열악함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신도가 한 몇 달 교회 안 오면 또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닌가. 힘들게 이만큼 모았는데 포교 활동을 해서 그러한 이 개척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심정도 이해는 해요. 그게 아까 자영업자의 심정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예. 우리 헬스클럽에 회원이 지금 100명인데 회원이 3개월 동안 못 오니까 운동을 못 하니까 다 해지하고 환불해달라고 그러고 떠났습니다. 이 사실은 패턴으로 보면 종교라는 특성을 빼면 유사한 고민을 우리가 동질적으로 안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이 해법을 찾는 것이 교회도 방역수칙을 지킨 교회는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있죠. 예. 방역수칙을 안 지킨 교회만 확진자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예. 그럼 길은 그냥 쉬운 거 아닙니까? 이 어려운 예. 계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IM 선교에 관련 집단 감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어제 정부가 백신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내놨는데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자면 암 환자 그리고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백신을 그냥 맞아도 되는 건가 이런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일수록 더 열심히 맞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백신을 놓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독감 백신들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급성 열병, 열이 난다든지 다른 이유로 아주 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은 좀 힘이 드세요. 백신을 맞으면. 그래서 미루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일단 맞으셔야 되고요. 심지어 면역 능력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자체 면역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조차도 일단은 다 맞으셔야 됩니다. 그만큼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임신부 같은 경우에도 독감 백신은 그냥 맞으라고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백신도 마찬가지로 권고가 됩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임신부는 너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권고를 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16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권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소아청소년 조만간에 자료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제 전 연령층에 걸쳐서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임신부 관련은 조금 더 여러 자료가 나오거나 권고가 나오는 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별로 뭐 보관 방법이나 접종 방법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상 반응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 처치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상 반응은 특별히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맞고 나서 이 맞은 팔뚝에 피부에 뭐 빨갛게 된다든지 아프다든지 하는 그 부위에 생기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신에 돌면서 문제가 생기는, 즉 열이 난다든지 뭐 힘이 없다든지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나필락시스라고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쭉 이제 우리가 맞아야 될 백신 4가지에 대해서 쭉 나온 걸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mRNA 백신인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조금 더 강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00만 명당 한 명 반이 아니라 100만 명당 1명 정도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워낙 알레르기 질환이 심한 사람들, 아토피 이렇게 이제 진단이 붙은 사람들은 좀 조심해서 맞으셔야 되겠다. 그러나 의료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맞고 한 30분 대기해서 이상이 없다면 한 90% 이상은 더 이상 추후에 아나필락시스는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질병청에서 쭉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조금 더 기간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인종의 차이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의외의 문제가 사실은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생길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맞아 나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일본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모의로 접종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혹시나 생길 가능성에 맞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의료진 부족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네.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이미 우리 의료계에서도 유사한 고민은 시작돼 있습니다. 우리도 뭐 이 군이 수송과 보관을 담당하면서 이것은 전시 작전에 준한다라고 정말 엄정하게
빈틈없이 이제 일어나가겠다. 지금 군이 막 결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그러면 군의 특성은 사전에 미리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고, 자, 군만 뭐 백신을 책임지겠습니까? 민관군 합동 프로그램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화이자를 보니까요, 영하 70도 아래를 유지할 수 있는 냉동 창고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더군요. 그 참치 창고를 비워서 예. 화이자용 보관으로 하고, 다행히 모던한 영하 20도다 보니까 이 정도의 이제 냉동을 유지하는 창고들은 또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다 수요 파악을 해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유통 물류 체계를 이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특수 냉동고를 제작한 업체들이 지금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그것을 군이 이제 수송과 보관을 담당하고, 그럼 이제 의료계의 문제가 의료진이거든요. 지금 전국에 250개의 이 특수한 경우를 접종해야 되는 전문가들이 접종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한 군데에 적어도 의사가 20명이면 간호사 40명, 의사가 100명이면 간호사 200명, 이 정도가 상주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의원급 빼고요. 독감 백신 접종하는 의원급을 빼고 250개 센터에만 지금 수천 명의 의료진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분들은 다 자기의 또 이 업과 생활의 피해를 감수하고 여기서 이제 볼런티어로 또 뭔가 이제 희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코로나 1년인데 앞으로 이제 백신 접종에도 또 적지 않은 의료진의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자발적으로 또 이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는 11월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해외 사례들을 좀 면밀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백신 접종 시작한 뭐 미국, 영국 같은 상황을 보면 그다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충분히 백신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뭐 집단 면역 하는데, 저는 최소한 한 인구 전체의 한 절반 정도가 맞아줄 때가 되면 경제도 많이 좋아지고 사람들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감염도 많이 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미국만 해도 이제 전체 인구의 한 10%가 채 안 되죠. 예, 영국도 뭐 그렇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좋지 않습니까? 20% 넘어가고 하니까 예방률도 좋아진다 하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제 수급이 제일 문제니까 수급을 최대한 앞당긴 다음에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제일 많은 국민들한테 백신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 전략,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시간 저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짧게 정기석 교수께 한 말씀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가 됐으니까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뭐 아마 그 전체적인 평가나 이런 거를 여쭙는 것보다는 그래도 걱정되는 지점이 이건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지점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전체적으로 아주 잘 됐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질병관리청이 이런 국가 백신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응용을 하면서 이번엔 범정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아주 준비는 잘 됐다고 보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급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예, 정부도 예. 확신이 없고 예. 심지어는 생산 회사조차도 어떻게 공급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 뭐 생산 차질 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경영 청장이 얘기한 대로 9월까지 순순 속속 다 들어와서 다 맞고 1차 접종 끝내고 가야 되는데 그게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국민들의 수능도이죠. 혹시라도 안 맞겠다는 분위기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백신에 대한 수능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혹시 이거 꼭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외국보단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거. 제대로 된 홍보를 하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설명을 브리핑을 계속 끊임없이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듣고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현 시사평론가 이어지는 시간 함께해 주실 거고요.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